안녕하세요. 저희는 김나연, 김원유, 조여원입니다. 저희는 종이 빨대보다 더 좋은 친환경 빨대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의 연구 동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 점점 친환경 빨대, 특히 종이 빨대를 플라스틱 빨대에 대체하여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빨대로 음료를 오래 마시다 보면 풀어지고 눅눅해지는 등 종이 빨대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종이 빨대에 대한 인식을 설문으로 진행해 보니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총 42.5%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종이 빨대를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종이 빨대보다 더 나은 친환경 빨대는 없을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탐구를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구 목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종이, 커피퍼, 풀 빨대 등의 물에서 눅눅해지는 정도와 압력을 가했을 때 눌리는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친환경 빨대 중에서도 종이 빨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입증하는 것입니다. 빨대가 물에 오래 있을 일이 없다면 물에서 풀어지게 되고 빨대를 유통 보관하는 과정에서 무게가 있는 물건을 올려놓으면 손상될 위험이 있고 빨대를 씻는 습관으로 빨대가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종이 빨대와 달리 이를 버틸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친환경 빨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빨대는 액체 상태의 음료에 꽂아 입으로 빨아 마시는 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빨대의 원리는 빨대를 음료 사이에 넣고 한쪽 입구에 입을 댄 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빨대 안에 공기가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빨대 안의 공기 압력이 음료수 내부보다 현저히 낮아지게 되고 음료수 쪽의 고기압이 빨대 안의 저기압 쪽으로 음료수를 밀어주게 되어 음료수가 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탄생 계기는 약 7,000년 전 수메르 문명에서 술을 마시는 속이 빈 기다란 관의 시초로 빨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밀 빨대, 종이 빨대가 나왔지만 질척거리거나 음료의 맛에 영향을 주는 등의 많은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즉 석유 및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플라스틱이 나온 이후에 위의 단점들을 보완한 플라스틱 빨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효율성으로는 플라스틱 빨대는 음료의 맛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분에도 질척거리거나 녹지 않습니다. 또한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는 플라스틱 빨대는 미국인들이 매일 약 5억 개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만큼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고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6년까지 해양쓰레기 단위 품목 중 플라스틱 빨대가 6번째로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빨대 쓰레기는 매립지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친환경 빨대 중에서 종이 빨대는 모든 부분을 종이로 만들거나 코팅 처리한 빨대입니다. 빨대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빨대의 조건은 빨대로 공기를 빨아들임으로써 음료의 압력을 낮추어 음료를 빨아 마시게 되는데 빨대에 구멍이 있으면 음료를 빨아 마실 수 없게 되므로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커피 빨대는 커피 찌꺼기에서 추출한 식물성 원료를 생분해성 플라스틱 PLA와 배합한 빨대입니다. 빨대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풀빨대는 텅 비어있는 기다란 줄기를 잘라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쳐 완성한 빨대입니다. 빨대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옥수수 빨대는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식물성 원료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PLA를 합성해 만든 빨대입니다. 빨대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 실험. 어떤 친환경 빨대가 물에 오래 두었을 때 가장 변형 정도가 적을까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가설로 세포벽은 식물에서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고 형태를 보호하며 지나친 물의 흡수를 막습니다. 세포벽의 이러한 성질로 인하여서 풀빨대가 물에서 가장 오래 버틸 것입니다. 실험 과정입니다. 첫 번째, 같은 온도의 물 800ml를 1리터 비커 4개에 각각 담습니다. 두 번째, 각각의 비커에 빨대를 종이, 커피컵, 풀, 옥수수 빨대의 순서로 담습니다. 세 번째, 10분 단위로 빨대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여 3차례 기록합니다. 네 번째, 저울로 물을 흡수한 정도를 측정합니다.
실험 1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10분 후 종이 빨대는 젖은 휴지 같은 느낌이 들었고 커피퍽 빨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풀 빨대는 물에 닿는 부분의 색깔이 다른 곳에 비해 진해졌습니다. 옥수수 빨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20분 후 종이 빨대는 물에 닿는 부분의 형태가 더 유연해지고 커피퍽 빨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풀 빨대는 10분 후보다 색이 더 진해지고 유연해졌습니다. 옥수수 빨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30분 후 종이 빨대는 종이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퍽 빨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풀 빨대는 조금 찢어지고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 빨대는 역시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울로 측정하였을 때 종이 빨대는 총 0.057g, 커피퍽 빨대는 0.007g, 풀 빨대는 0.028g이 증가하였고 옥수수 빨대는 0.003g이 감소하였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였을 때 종이 빨대는 총 1.29mm, 이거는 실험 1에 대한 추가 실험입니다. 가설로 실험 1과 같습니다. 실험 과정입니다. 같은 온도의 물 800ml를 1리터 비커 4개에 각각 담습니다. 각각의 비커에 빨대를 종이, 커피퍽, 풀, 옥수수 빨대의 순서로 담습니다. 세 번째, 10분 단위로 빨대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여 세 차례 기록합니다. 네 번째, 버니어 캘리퍼스로 빨대의 짧은 지름을 측정합니다. 실험 1 추가 실험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였을 때 종이 빨대는 총 1.29mm, 커피퍽 빨대는 0.71mm, 풀 빨대는 0.95mm, 옥수수 빨대는 0.3mm 감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종이 빨대와 풀 빨대가 물에 담가 놓았을 때 변화가 가장 심했고 옥수수 빨대와 커피퍽 빨대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험 두 번째는 어떤 친환경 빨대가 압력을 주었을 때 가장 변형 정도가 적을까입니다. 가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이 빨대는 잘 구겨지는 것처럼 약하고 풀 빨대는 결이 나 있어서 잘 눌릴 것 같고 옥수수 빨대는 얇기 때문에 무게를 잘 견디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커피컵 빨대는 굵기가 굵고 단단하기 때문에 추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실험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탠드에 클램프를 고정하고 같은 온도의 물 20ml를 100ml 비커 4개에 각각 담는다. 두 번째, 각각의 비커에 빨대를 종이, 커피퍽, 풀, 옥수수 빨대의 순서로 담근다. 세 번째, 1분 후에 비커에서 빨대를 꺼내어 클램프에 고정한다. 네 번째, 각각의 나사를 3번씩 동일하게 조인 후 빼내어 버니어 캘리퍼스로 빨대의 지름 중 짧은 쪽을 측정한다입니다. 실험 결과론 커피퍼 빨대와 풀 빨대가 변형 정도가 가장 많았고 옥수수 빨대, 종이 빨대가 변형 정도가 가장 컸습니다. 실험 세 번째는 어떤 친환경 빨대가 압력을 주었을 때 가장 변형 정도가 적을까 보관의 용이성 확인입니다. 가설은 종이 빨대는 잘 구겨지는 것처럼 약하고 풀 빨대는 결이 나 있어서 잘 눌릴 것 같고 옥수수 빨대는 얇기 때문에 무게를 잘 견뎌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추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험 과정으로는 첫 번째, 종이, 커피퍽, 풀, 옥수수 빨대의 짧은 지름을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고 구조물의 빨대를 종이, 커피퍽, 풀, 옥수수 빨대를 각각 차례대로 고정시킵니다. 각각의 빨대 위에 500g의 추 2개를 올리고 1분 후에 구조물에서 빨대를 빼내어 버니어 캘리퍼스로 짧은 지름을 측정합니다. 실험 결과는 종이 빨대가 위에서 아래로 압력을 주었을 때 가장 변형 정도가 적었고 나머지 커피퍽, 풀 빨대는 변형 정도가 비슷했으며 옥수수 빨대는 변형 정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물에 오래 두었을 때 옥수수, 커피퍽, 풀, 종이 빨대 순으로 잘 견뎠고 위, 아래에서 동일한 힘을 줄 때에는 풀, 커피퍽, 옥수수, 종이 빨대 순으로 잘 견뎠습니다. 위에서만 힘을 줄 때에는 종이, 풀, 커피퍽, 옥수수 빨대 순으로 잘 견뎠습니다. 견딘 순서대로 빨대에 4점, 3점, 2점, 1점 점수를 매겨 합산해 보았습니다. 점수가 많은 빨대가 사용하기에 좋은 빨대라고 할 때 종이 빨대는 6점, 커피퍽 빨대는 8점, 풀 빨대는 8점, 옥수수 빨대는 7점으로
커피퍽 빨대와 풀빨대가 가장 쓰기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종이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빨대로 커피퍽 빨대와 풀빨대가 적절합니다. 제언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커피컵 빨대와 풀빨대가 종이 빨대보다 더 쓰기 편한 친환경 빨대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빨대를 사용하도록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느낀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팀원과 함께 계획하고 실험하고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팀워크와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을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했던 시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하고 도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실험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실행 결론을 내리는 단계까지 할 때 스스로 탐구 계획을 세우면서 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탐구를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3명에서 함께 진행하였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탐구를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도 있었고 주제를 변경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이론 분석 등의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을 할 때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간에 주제를 바꾸고 실험의 결과에는 오차가 수차례 났습니다. 실험을 하는 중에도 팀원들을 도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으로 실험을 기획하는 과정과 보소 양식을 배우고 함께 협력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등 많은 것을 배워가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해준 친구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김나현, 김원유, 조여원 학생에게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런 피드백 해줄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질의응답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담당 선생님께서 이 발표자들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친환경 빨대 중에서 종이 빨대에 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빨대를 찾기 위해서 실험을 3개나 설계한 것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그런 문제의식을 설문조사까지 진행을 해서 객관성을 더한 것, 네,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실험을 할 때 빨대의 변형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지 방법을 고민한 점도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그런 점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 발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발표할 때는 우리는 실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험 과정과 결과를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 과정 동안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렇게 찍은 사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현장감 있는 발표를 위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를 한 건 좋은데 연구를 전달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발표회를 준비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스스로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도출한 것이 좀 쉽지 않았을 텐데 훌륭하게 해내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 첫 번째 실험에서 풀의 특성 때문에 풀빨대가 물에 대해 잘 견딘다고 가설을 설정을 했는데 그 가설과는 달리 종이빨대와 풀빨대가 변화가 가장 심하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가설과 다른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원인을 고찰해 보면은 좋아요.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나요, 친구들? 나연이 한번 대답해 볼까? 네, 저희가 풀의 그 줄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표벽 그런 거에 뭔가 물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찾아봤었는데, 그래서 풀이 뭔가 가장 잘 버티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뭔가 가장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뭔가 조사를 깊게는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뭔가 저희가 조사해보고 찾아보고 했던 거에 뭔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뭔가 이렇게 결과와 가설이 달리 나왔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고찰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싶고요. 네, 훌륭하게 발표까지 마무리한 점 칭찬합니다. 잘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플라스틱 에어캡을 대신할 충격 완화제 찾기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이면서 김영민입니다. 연구 동기 및 목적. 동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택배와 음식의 배달이 많아지면서 충격 완화제 사용이 많아져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충격 완화제들 중에서 가장 충격 완화가 잘 되고 친환경적인 종이 충격 완화제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목적은 여러 가지 충격 완화제들 중에서 종이 충격 완화제와 플라스틱 충격 완화제의 충격 완화량을 비교합니다. 또한 종이 충전재들 중 가장 충격 완화가 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벌집무늬 충전재의 육각형의 크기에 따른 충격 완화 정도를 비교하여 이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에게 종이 충격 완화제를 제안합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충격 완화제의 원리입니다. 충격량은 충돌하는 시간 동안 물체가 받는 힘을 I로 표기하여 충돌하는 동안의 힘을 시간에 대해 적분한 것을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식을 해석해 보면 만약 충격량이 일정하다면 충격량과 시간은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즉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줄어들고 반대로 시간이 짧아질수록 더 큰 힘을 받게 됩니다. 만약 똑같은 달걀 두 개를 각각 한 개는 푹신한 쿠션과 또 다른 한 개는 딱딱한 바닥에 1m 위에서 같은 속력으로 떨어뜨린다면 바닥에 닿는 운동량과 속력이 0이 되면 바로 시간의 감속이 없이 바닥으로 떨어진 달걀은 충격량이 100% 받아 달걀은 깨집니다. 하지만 쿠션으로 떨어진 달걀은 쿠션으로 인해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 충격량을 받는 시간에 반비례해 충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걀은 깨지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에어캡의 규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충격 완화제는 대부분 뾱뾱이로 불리는 에어캡입니다. 이를 만든 사람은 엘프리드 필딩과 마르크 샤바노로 이 두 사람은 1957년 미국 동부 대서양에 위치한 뉴저지에서 벽을 만들다가 에어캡을 발명하였고 시중에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 인기를 얻지 못하다가 요즘처럼 포장재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IBM의 고가 컴퓨터를 배달하기 시작하면서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단열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육각형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각 기둥의 구조를 지닌 벌집은 여러 가지 건축물 및 발명품에 이용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벌집 무늬가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경제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각형은 힘을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성질과 평면에 서로 붙여놓았을 때 맞닿아 있어 빈틈이 없기 때문에 견고하며 안정적이라고 불립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도 평면에 빈틈 없이 붙여놓을 수 있지만 정삼각형의 경우 재료량이 많이 들어가며 물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적고 정사각형은 충격이 잘 분산되지 않아 쉽게 찌그러지거나 변형되기 쉽습니다. 또한 육각형 구조의 장점을 이용한 사례로는 건물 뼈대의 철근을 육각형으로 엮은 어반하이브 건물, 그리고 제트기와 인공위성의 기체 구조, KTX 운전실 앞부분에 위치한 충격 흡수 장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KTX에 부착된 알루미늄 합금 소재의 충격 흡수 장치는 벽에 부딪혔을 때 충격을 약 80%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벌집 무늬 종이 충전재의 원리입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벌집의 육각형이 적은 재료로 많은 공간 확보가 가능하여 늘리지 않았을 때와 늘렸을 때의 부피 차이가 1.25배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빈 공간의 탄성력으로 외부 압력을 잘 견디는 성질이 있어 친환경 종이 충전재로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종이 충격 완화제들 중 플라스틱 에어캡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이에 대한 가설로 세 가지의 종이 충전재들 중 벌집 무늬 종이 충전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상용화되어 있으므로
플라스틱 에어캡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입니다. 이에 대한 변인 통제로는 먼저 통제 변이는 상자의 크기 및 모양, 달걀의 크기 및 모양, 충격 완화제의 높이와 면적입니다. 조작 변인으로는 충격 완화제의 종류, 즉 플라스틱 에어캡, 파쇄 종이, 구겨진 신문, 벌집 무늬 종이가 있고요. 종속 변이는 달걀이 완전히 깨진 높이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물은 구겨진 신문, 파쇄 종이, 벌집 무늬 종이 충전재, 플라스틱 에어캡, 그리고 박스판, 박스, 테이프, 달걀, 줄자, 펜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 실험 준비에 대한 실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구비하고요. 그 다음 박스판에 줄자로 길이를 재어서 1m부터 1.6m까지 수치를 적습니다. 여기서 이 박스판은 실험을 정확한 높이에서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먼저 실험 1에 대한 실험 방법은 박스에 각각의 충격 완화제를 같은 높이 3.5cm로 넣습니다. 두 번째로 충격 완화제를 넣은 박스를 1m부터 0.1m씩 늘려가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요. 달걀이 깨진 높이를 체크합니다. 이에 대한 실험 결과는 아무 달걀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두 번째 실험입니다. 먼저 실험 방법은 박스에 각각의 충격 완화제를 같은 높이로 넣고요. 달걀을 1m부터 0.1m씩 늘려가면서 충격 완화제를 넣은 박스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달걀이 깨진 높이를 체크합니다. 이에 대한 실험 결과는 1m에서 파쇄 종이를 넣은 박스에 낙하시킨 계란이 깨졌고요. 하지만 플라스틱 에어캡과 벌집 무늬 종이, 구겨진 신문지를 넣은 박스의 계란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험 3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3은 이미 깨진 파쇄 종이를 빼고 플라스틱 에어캡과 벌집 무늬 종이, 그리고 구겨진 신문지 이렇게 세 가지 충격 완화제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실험 방법은 같은 넓이로 각각의 충격 완화제를 잘라서 달걀을 감쌉니다. 감싼 달걀을 1m부터 0.1m씩 늘려가면서 박스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달걀이 깨진 높이를 체크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또한 아무 달걀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실험 4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실험 3과 다른 점은 바로 감싼 달걀을 일정한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실험 결과는 구겨진 신문으로 감싼 달걀은 0.2m에서 떨어뜨렸을 때 깨졌고, 벌집 무늬 종이로 감싼 달걀은 0.25m에서 깨졌으며 플라스틱 에어캡으로 감싼 달걀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결과는 달걀이 가장 안 깨지는 것부터 나열하면 먼저 플라스틱 에어캡, 두 번째 벌집 무늬 종이, 세 번째 구겨진 신문, 그리고 네 번째 파쇄 종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험 후 피드백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계란이 잘 깨지지 않았던 이유가 고무가 깔려있는 놀이터 바닥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고무가 많은 충격을 흡수했고 상자의 두께도 어느 정도 두꺼워서 달걀에 많은 충격이 가해지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험은 벌집 무늬 충전재의 육각형의 크기가 달라지면 충격 완화 효과는 좋아질까입니다. 가설로는 벌집 무늬 충전재에 만들어지는 육각형의 크기가 작을수록 충격 완화의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통제 변인으로는 달걀의 크기, 달걀이 떨어지는 높이, 벌집 무늬 충전재 면적 및 무게, 바람의 세기, 달걀을 감싸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작 변인으로는 벌집 무늬 충전재의 육각형의 크기입니다. 종속 변이는 달걀이 완전히 깨진 높이입니다. 이때 달걀이 완전히 깨진 기준은 액체가 나올 때입니다. 준비물로는 달걀 육각형의 한 선분의 길이가 1.2인 벌집 무늬 충전재, 육각형의 한 선분의 길이가 1.4인 벌집 무늬 충전재와 1.6, 1.8, 2.4의 벌집 무늬 충전재가 있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각각 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2, 1.4, 1.6, 1.8, 2.4인 벌집 무늬 종이를 컴퓨터로 만들고 자릅니다. 줄자로 길이를 잰 후 달걀을 똑같은 방법으로 감싸고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달걀이 내용물을 배출한 높이를 측정합니다. 실험 결과는 8.5cm 높이에서는 아무 달걀도 액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찬가지로 9cm와 9.5cm에서는 아무 달걀도 액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cm에서는 1.2mm, 1.4mm, 1.6mm, 1.8mm는 깨지지 않았지만 2.4mm는 달걀에서 액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5cm에서는 1.2mm 빼고 모두 액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1.2mm가
충격 완화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정육각형의 크기가 작을수록 충격 완화의 효과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지금으로선 기술로는 종이 충전재들이 플라스틱 에어캡보다 약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이 충전재들, 특히 벌집무늬 충전재는 두 번째 실험을 통해 저희는 안에 있는 육각형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충격 완화가 잘 된다는 결과를 이용해 보완한다면 플라스틱 에어캡보다 더 많은 수요를 내고 더 많은 충격 완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벌집무늬 충전재는 충격 완화가 잘 되어서 전체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벌집무늬 충전재가 가장 친환경적이면서 충격 완화가 잘 되는 충격 완화제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민, 임윤서 학생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할 때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도 좋지만 이 친구들이 잘한 점을 칭찬해 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친구들 중에 이 친구들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점은 정말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친구들도 있으면은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친구들과는 다르게 프로젝트 활동 후의 소감과 느낀 점이 적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임윤서 학생은 이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점이 가장 어려웠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먼저 저희 팀은 약간 실험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실험 1과 실험 2를 각자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좀 실험 결과랑 실험 결론 같은 걸 합치거나 좀 공유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실험 1을 진행을 했는데 실험 1을 진행을 하면서 좀 달걀이 아예 깨지지 않거나 모두 깨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좀 많이 나와서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좀 어려웠지만 이 때문에 좀 많은 경험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다른 친구와 협력하는 과정이나 결론을 합치는 것, 보고서를 쓰는 것,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 등 다양한 것을 얻어갈 수 있어서 유익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민 학생도 한번 소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각자 다른 실험을 해서 결론이 잘 도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다는 거에서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고 또 어려운 점에서는 그 충격 완화제를 직접 만들고 자르는 과정에서 실패작이 있어서 뭔가 되게 낙심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물이 좋아서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그 실험의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태도를 선생님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충격 완화제를 자르는 게 좀 그게 실험의 목적과와 맞지 않아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했던 그 경험들은 여러분들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수많은 마트에서 다양한 생선을 포장할 때 사용되는 비닐랩의 문제점으로 포장재 사용 후 매립 시 비닐랩은 잘 썩지 않아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소각을 시켰을 때는 화학물질을 배출하여 대기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선 및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포장재 시장에 친환경적인 포장을 위해서 오후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표되고 있어서 본 실험을 통하여 오후 포장이 생선에 대한 포장재로서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오후를 만들 때 물과 젖산칼슘의 비율이 200대 1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물의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13일엔 이렇게 됐고, 점점 갈수록 오후로 감싼 것이 상태가 가장 안 좋아졌습니다. 연구 결과는 지속적인 관찰을 수행하는 중에 실험 11월 16일 오후에 파손으로 오후 생산 앱대가 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1월 18일 실험 관찰 이미지에서 확인 시 공기 비닐랩 오후 리트머스 측정 결과 가장 많이 산성화된 것은 파손된 오후 공기 비닐랩 순으로 산성화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오후 공기 비닐랩 순으로 부패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오후를 만드는 환경에 따라 물의 성분으로 완벽한 오후를 만들지 못하여 본 실험에서 오후의 파손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공기 상태보다 오후의 첨가물과 공기가 접촉하여 따라서 빠르게 부패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실험은 시간 부족 및 사전 준비 부족으로 오후 안에 물로만 수행하였으며 그 또한 오후 파손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근본 실험에 확인하였지만 오후를 사용 시 비닐랩의 강도처럼 강도 또는 포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에 물음이 생겼습니다. 오후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실험 11월 16일 결과 오후가 파손되어 실험의 전체가 실패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오후를 주머니가 아닌 비닐랩처럼 강도가 있으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포장할 수 있는 얇은 막이면서 강도성이 있도록 해주는 물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현,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실험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자 하였으나 실험 시간의 부족과 팀원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시간을 실험에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처음 팀원을 구성하고 각자의 생활과 환경에 대한 소통 부재 및 소통 창구에 대한 부재로 실험 전체에 대한 각 팀원의 역할 분담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였고 각자 팀원 자율성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실험을 여러 차례 수행할 수 없었으며 보고서의 토론과 결과에 팀원의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없었던 부분이 이런 실험에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근본 실험에서 오후 주머니에 대한 여러 검색을 통하여 현재 생수와 같은 물, 음료수 등을 담아서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을 확장하여 생선, 과일 등 여러 종류의 식재료를 포장할 경우 비닐 또는 비닐랩을 사용하는 것에 환경 파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오후 주머니처럼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포장재만이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후 성분에 대한 더 많은 실험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실험의 주제로 친환경 포장재를 선택하면 오후 주머니에 다양한 물질을 사용하여 생선을 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나 이는 기존 오후 주머니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후 주머니를 넘어 오후를 비닐랩 형태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후 주머니를 만들면서 다양한 알긴산 나트륨과 젖산 칼슘의 비율을 조절하여 섞는 과정에 혼합 물질이 젤리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비닐랩 형태의 포장재를 만들 수 있을 듯 합니다. 저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느낀 점입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오후가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버린 것입니다. 생선을 감싼 후에 말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실험할 때 오후를 만든 후에 1시간 자연 건조하고 드라이어로 말려보았는데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루 정도 밖에 내놔서 자연 건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후를 더 얇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알긴산 나트륨과 젖산칼슘 외에 다른 물질을 섞어서 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선 실험 시 여건상 리트머스 종이로 항한 거를 확인을 했는데 생선 표면에 끈적한 점액이 생겨서 정확한 pH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물과 섞은 후에 갈아서 리트머스 시험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선 악취가 심하게 났는데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악취가스 측정기를 알아봤지만 가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라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선살이 얇으면 자르기 힘들어서 두꺼운 생선살을 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어나 삼치 같은 거, 그 다음에
팀원과 자주 만나서 실험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쉬워요. 주제가 역할 분담해서 하기 어려운 주제고 그렇지만 그래도 밤늦게까지 카톡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했던 것은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같이 고생한 이서은님과 이성아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을 시간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의 발표를 마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지금 발표한 친구들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피드백 해줄 내용이 있으면 마이크를 켜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선생님이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점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이, 세 번째 발표를 한 친구들이 실험을 하고 나서 이제 실패를 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이제 움츠러들어서 발표를 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이제 선생님이 맡은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험을 실패하는 것이 절대로 너네가 실패를 한 게 아니다. 이 산출물에서의 실패가 아니다. 그 실험을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게 있고 또 배운 게 있었으면 그걸로도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산출물을 맡은 친구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발표한 친구들도 그렇게 방시연 학생이 마지막에 본인이 느낀 점, 다음에 실험을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점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과학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점이 지난번에 우리가 창의융합 상상소에 가서 이제 대면 수업으로 선생님 세 분 팀이 모두 모여서 실험을 할 때 이제 그 세 번째 발표한 친구들이 아주 재미있게 실험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르는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있게 발표 준비를 하고 또 늦게까지 카톡으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실험을 이렇게 이끌어 나갔던 것도 여러분들한테 큰 경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험에 실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 했다는 것만 해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으니까 스스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피드백 해주실 분들이 계신가요? 네, 안 계시면 네 번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중-B반 6조 조유나 신현우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앞전소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전소자란 무엇일까요? 앞전소자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는데요. 여기에 충격을 주어 결정 구조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면 변화의 분포가 변하면서 순간적으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가 생김으로써 전자가 흘러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정합전 효과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자동차가 비교적 느린 속도로 통과하는 톨게이트 중 아스팔트 대신 앞전소자들을 깔아 하나의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전기 생산을 유도해보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자동차가 사람을 실어 나르는 목적과 동시에 전기 생산도 한다면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자동차도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버리는 에너지를 하베스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으로는 실생활에서는 단점이 많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앞전소자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점에서 앞전소자가 비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내기 위함도 있습니다. 연구를 시작함에 앞서 앞전소자의 단점은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너지 변환율이 18%로 낮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습한 환경에 취약해진다. 세 번째로는 앞전소자는 직접적인 압력을 받아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므로 마모 저항이 약하다. 네 번째로는 앞전소자를 밟을 때 자동차의 속력을 뺏어가며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아닐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단점들을 보완할 가설들입니다. 에너지 변환율이 18%로 낮다는 점과 습한 환경에서 취약해진다는 점은 연구진이 개발을 하며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단점을 보완해 볼 것입니다. 마모 저항이 약하다는 단점은 위에 실리콘 판을 깔아놓으면 덜컹거리는 충격이 줄면서 앞전 소자가 보호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고, 앞전소자는 자동차의 속력을 뺏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를 누르는 힘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제 단점을 보완하는 가설을 증명하는 실험을 할 것인데요. 실리콘으로 앞전소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실리콘판이 압력을 흡수하면서 전기 생산량이 변하지 않을지 실험을 해볼 것입니다. 또 가설 2번, 속도에 영향을 줄 것인지도 속도를 비교해 알아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설 1, 실리콘판이 전기 생산량을 변하게 하지 않을지를 실험하는 실험 장치의 구상도입니다. 공을 경사면에서 굴려 설치된 앞전소자를 밟으면 전력이 생산되는 구조인데요. 이때 공은 자동차를, 휴지는 실리콘 대체용입니다. 경사면에서 공을 굴려 앞전소자를 지나가게 되면 전압 측정기로 생산되는 전력을 측정할 것입니다. 이때 휴지를 반 깔았을 때와 한 장 깔았을 때, 두 장 깔았을 때를 변인 통제하여 평균값을 구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해본 실험 결과인데요. 휴지를 깔았을 때와 깔지 않았을 때를 비교했을 때 나올 결과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과학 키트로 구현한 앞전 발전기 설계인데요. 전력 측정기는 따로 구에 연결한 것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교류의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앞전소자의 특징 때문에 브릿지 정류 회로를 사용해 직류로 바꾸어 콘덴서에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콘덴서를 연결하는 회색의 부분에 전력 측정기의 집게로 집자 전압이 측정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직접 구현을 한 앞전 특정 장치와 경사면을 합친 구조물입니다. 이제 여기에 공을 굴려야 하는데 집에 있는 가장 무거운 공을 사용하기 위해 공 3개의 무게를 잰 후 150g으로 가장 무거운 1번 공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드린 영상처럼 여러 번 실험을 한 후 전압 측정기에 숫자가 가장 큰 두세 개의 값만 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휴지를 깔지 않았을 때, 한 장 깔았을 때, 두 장 깔았을 때, 이 세 가지의 경우를 구분하여 생산된 전력들을 비교한 후 평균을 내어보았더니 두 장 깔았을 때가 아무것도 깔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이 나왔고, 조금 더 정확한 실험을 위해 구조물을 약간 바꾸어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공이 앞전소자를 조금 더 정확하고 일정하게 밟아 값이 크게 변하지 않아 평균 값이 일정하게 나왔습니다. 최종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아무것도 깔지 않았을 때 0.24V, 한 장은 0.23V, 두 장은 0.22V로 아스팔트 대체용, 즉 실리콘을 두껍게 깔 때마다 전력이 손실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앞전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력이 줄었다는 것은 세라믹이 받는 압력이 줄었다는 것인데 이는 앞전 소자가 부담하는 압력이 줄었다는 것이기에 앞전 소자가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속도가 변하는지도 알아보니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앞전 소자는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 아닌 압력을 받는 하얀색 부분이 아예 도자기로 되어 있어서 아스팔트를 밟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작은 과학 키트로 실험을 했는데도 최대로 많이 나온 전력이 4볼트였기에 조금 더 정교화된 앞전 패드와 1톤을 훌쩍 넘는 자동차가 있다면 꽤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에너지 생산기에 비해서는 전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톨게이트처럼 위치를 잘 선정한다면 분명 좋은 에너지 생산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끼어들어 앞전 소자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 낸 성과까지 있으니 앞으로 발전율이 높을 재료입니다. 연구를 하면서 있었던 체험은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해 대체 실험을 한 점과 여긴 연구의 목표를 이루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실험을 하면서 앞전 소자의 구조가 압력을 받는 세라믹의 전선이 앞댐으로 붙어 있어 실험을 반복하다 보니 전선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었다면 안정적인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느낀 점입니다. 제가 느낀 점은 앞전 소자가 아무래도 생소한 에너지 발생기다 보니 배경 지식을 쌓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실험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전기 회로를 구현해보고 팀원과 협력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이러한 점을 이겨낸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젠 앞전 소자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된 것 같고 모든 실험을 마친 후에도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배울 만한 점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비록 팀 연구는 팀원의 주제로 연구했지만 또 이 실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배울 만한 지식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번 프로젝트로 얻은 추가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앞전 소자가 잘 쓰이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이 연구를 주제로 두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해감에 따라 생각했던 방법을 앞전 소자에 적용시키자 더욱 많은 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하다 보니 가장 뚜렷하게 보였던 앞전 소자의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 그에 비해 효율이 좋지 않다는 것, 또한 직접 압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모 저항이 약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용했던 앞전 소자를 살펴보니 압력을 받는 부분이 세라믹, 즉 도자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곳에 압력을 가해야 하니 당연히 깨질 위험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희의 연구는 이런 앞전 소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실험은 성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효율이 낮아 재생에너지에 비해 대중성이 낮고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대중성이 낮고 그에 따라 개발 속도도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발전기 중 습기에 약한 것은 앞전 소자 하나밖에 없고 압력을 받는 부분이 도자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개발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태양광 발전기는 투명색으로 만드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깔끔하고 판판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예술적인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앞전 소자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를 모으기보단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로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구에는 70억 명의 사람이 땅을 밟고 서 있으며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운행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이 모든 압력은 지구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만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전 소자는 기본적인 구조부터 바꾸어지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발표해준 신현웅, 조윤아 학생에게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피드백 해줄 내용이 있으면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지도교사로서 좀 얘기하면은, 일단, 사실은 실험 과정이 처음에 잘 안 나와가지고 많이 고생했을 텐데, 잘 완수해줘서 너무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발표 준비하고 있던데, 잘한 것 같아요. 혹시, 앞전 소자라든지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아까 약간의 이제 얘기를 좀 더 돋보긴 했는데, 만약에 추후에 이런 분야에 좀 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팀별로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이 아이디어는 제가 냈던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앞전소자에 대해서는 많이 알게 되었으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재생에너지원들과 이런 앞전소자들을 비교해 가면서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어떠한 것이 미래에서 가장 잘 쓰일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연구해 보면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이제 연구 주제일 것 같아서 추후에 이런 경험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조윤아 학생 주제로 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현웅이도 사실 되게 잘 해줘서 사실 실험이 잘 되었고 그다음에 잘 마무리되었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실험이 이어져서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사실 그냥 선생님 피드백 약간 놓쳐가지고 앞에 오 했던 팀들도 사실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 자리 빌어서 한 번 더 고생했다고 좀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그 다음에 이쪽 팀도 두 팀 다 계속 회의를 주마다 2, 3회씩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경험이 값진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이 1단계에서 에너지 하베스팅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앞전소자로 연구를 했던 이 조윤아 학생과 신현훈 학생의 그 발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전소자가 사실 어려운 개념인데 본인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는 앞전소자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이제 발표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앞전소자의 원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걸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의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점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고 혹시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피드백 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5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현우 박사랑 성은서입니다. 저희가 연구한 것은 튼튼한 친환경 플라스틱을 연구하기입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은 요즘 사회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았고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 때 준비물을 구하기도 쉽고 방법도 쉽고 많기 때문에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 빠른 실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험 목적은 플라스틱 대신에 쓸 수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기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플라스틱 대체 물질에 대한 내용. 일단 종이 빨대가 인지도 사용 여부가 가장 높고 갈대 빨대가 인지도 사용 여부가 가장 낮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처럼 튼튼하지 않고 구부러진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가 되고 사람들이 만들 때 어렵지 않다가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실험한 것은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만들기이고 접시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가설을 세웠고
통제 변이는 옥수수 전분, 물의 양, 끓이는 시간, 조작 변이는 전분의 종류, 종속 변이는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입니다. 준비물은 증류수, 글리세린, 식용색소, 백식초, 옥수수 전분입니다. 연구 내용은 냄비를 사용했는데 제가 사용한 냄비가 열이 빨리 이동하고 빨리 식는 성질이 있어서 끓는 도중에 너무 많이 타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생님이 그 냄비는 열을 빨리 전달해서 타기 쉬우니까 큰 냄비에다가 물을 담고 끓는 물에다가 비커를 넣어서 그 비커에서 실험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말해주셔서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성공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과자들 같은 고체를 바이오 플라스틱 위에 올리면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물 같은 액체를 넣으면은 접시가 녹아버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험 두 번째 연구 방법의 첫 번째 가설은 플라스틱 빨대보다 착색되지 않고 튼튼한 빨대는 옥수수 전분 빨대일 것이다. 이고 통제 변이는 액체의 양, 온도, 액체에 빨대를 넣는 시간 등이고 조작 변이는 액체의 종류, 종속 변이는 빨대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 준비물은 물, 커피, 우유,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와 옥수수 빨대, 종이 빨대입니다. 이 연구 내용은 첫 번째로 실험 방법은 한 액체당 3종이컵에 나눠서 넣고 빨대 3개를 각 액체마다 1개씩 넣습니다. 그리고 10분, 20분, 30분 동안 그 빨대의 착색 정도와 흐물거림을 살핍니다. 연구 결과는 플라스틱 빨대를 물에 넣었을 때는 겉표면에만 물이 묻고 착색이나 흐물거림은 없었고, 커피에 플라스틱 빨대를 넣었을 때는, 이것도 커피가 빨대 겉표면에만 묻고 착색이나 흐물거림은 없었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전분 빨대를 물에 넣었을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흐물거림은 심해졌고 착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시간이 지날수록 흐물거림이 심해졌고 착색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흐물거림이 생기고 착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빨대를 물에 넣었을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흐물거림이 많이 심해지고 착색은 없었고 커피는 흐물거림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심해졌고 착색도 진했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흐물거림이 많이 심해지고 착색은 조금 있었습니다. 실험 3의 연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전분으로 만든 플라스틱이 다른 전분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통제 변이는 조작 변이인 전분의 종류 빼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종속 변이는 실험에서 측정해야 할 분해되는 플라스틱의 양으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험을 하기 위해 옥수수, 감자, 카사바 총 3개의 전분과 물, 식초, 글리세린, 국자, 휘핑기, 냄비, 컵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중요한 부분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 재료의 비율을 전분 1숟갈, 물 4숟갈, 식초 반숟갈, 글리세린 반숟갈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 과정은 위 비율 그대로 준비물들을 냄비에 담은 후 약불로 약 3분간 끓여주며 재료들을 골고루 섞고 완성된 반죽을 컵 안에 펴발라서 생분해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과정을 실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투명도는 감자 전분이 가장 우수하고 냄새도 감자 전분이 가장 우수하며 알갱이 크기는 감자와 옥수수 전분 둘 다 작은 편입니다. 완성 이후 구등 정도는
감자 전분이 가장 튼튼하고 부패된 양은 옥수수 전분이 가장 부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종합해 본 결과 맨 처음 세운 옥수수 전분 플라스틱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감자 전분으로 만든 플라스틱이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연구를 종합해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한 실험 1. 연구 주제 및 목적은 옥수수 전분보다 접시 만들기이고 이 실험을 통해 도출해낸 결과는 액체에 의해 녹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 2. 연구 주제 및 목적은 가장 튼튼하고 친환경적인 빨대 찾기이고 이 실험을 통해 도출해낸 결과는 옥수수 전분 빨대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실험 3. 연구 주제 및 목적은 전분으로 가장 튼튼한 친환경 플라스틱 만들기이고 이 실험을 통해 도출해낸 결과는 감자 전분 플라스틱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및 제안입니다. 첫 번째 결론에서 실험 1은 고체를 바이오 플라스틱을 올려놓았을 때 그릇으로 사용이 가능했고 물과 같은 액체를 올려놓았을 때는 접시 바이오 플라스틱이 녹아버려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실험 두 번째로는 옥수수 전분 빨대가 가장 플라스틱 빨대와 비교해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험 세 번째는 감자 전분으로 만든 플라스틱이 가장 투명하고 튼튼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아쉬웠던 점은 감자 전분으로 만든 플라스틱은 잘 부서졌고 바이오 플라스틱에 액체를 담으면 녹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할 때 빨대의 종류를 많이 구비해두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전분으로 만든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점을 알아보는 연구를 해보고 싶고, 그 중에서 어떤 전분이 더 친환경적이고 튼튼한지 알아보기 위한 비교 실험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실험 중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이나 실험 실패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발표한 성은서 김현우 박사랑 학생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 내용 있으면 마이크를 켜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선생님이 지도교사로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관련한 거는 튼튼한 플라스틱 찾기로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3명 친구들이 다들 내성적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 팀원으로서 같이 하나의 팀이 돼서 소통을 하고 같은 목표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점은 아쉬워요. 이렇게 산출물을 할 때 팀원끼리 팀워크를 발휘해서 경험하는 것도 좋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자기가 맡은 바를 열심히 수행하고 또 책임감 있게 했던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기회에 이렇게 팀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다 같이 팀원들의 팀워크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다섯 번째 발표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발표인 백종수, 김민수 학생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마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백종수이고 같은 팀원은 보락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저희가
실험한 실험 주제는 가장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 발전 방식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실험 전, 실험 후로 나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험 전에서는 실험의 필요성, 목적, 선행 연구와 설계, 가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의 필요성입니다. 저는 지구를 정화하는 방법은 실연료, 신소재 등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을 먼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엔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방사능 물질을 이용하는 등의 발전 방식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 중 친환경 에너지를 택했고, 이 중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발전 방식을 찾기 위해 이 실험을 계획하였습니다. 민수는 이 연구의 필요성은 제가 섬에 있는 공원에 갔는데 햇빛이 거의 없는 곳에 태양열판을 놔두어서 왜 여기에 뒀는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보았는데 그 아저씨는 이런 곳에 설치해 두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해서 풍력이 좋다고 그 아저씨한테 말씀드렸고, 그 아저씨가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해야 좋냐고 물어보아서 더더욱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실험의 목적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중 가장 효율적인 발전 방식을 찾아본다. 그리고 또 에너지 자립마을이 늘고 있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선행 연구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그냥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집해 전기로 바꿔 쓰는 기술이고, 예로는 생활에서 쓰이는 전등의 빛에너지, 걸어 다닐 때 생기는 압력 에너지, 발전소나 공장에서 기계가 작동하면 생기는 진동 에너지 같은 그냥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전기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전 효과, 압전 효과, 전자기파를 흡수해 발전하는 광전 효과, 전파를 이용해 발전하는 RF, 터빈을 돌려가며 발전하는 풍력 수력 발전이 있습니다. 태양열입니다. 태양열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전자기파로부터 얻어지는 복사열을 말하는데, 기본 원리는 발전기 또는 엔진처럼 열 역학적 시스템을 통해 태양 복사를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 현대적으로 만들어진 태양열 발전은 1891년 미국에서 태양열 온수기입니다. 압전 효과는 사람들이 걷거나 구를 때 생기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으로 에너지 수학 기술, 즉 에너지 하베스팅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결정판의 한 방향으로 가해진 힘, 압력에 의해 전하가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소형화와 경량화를 할 수 있으므로 미래 에너지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기는 주로 풍력 터빈을 사용하는데, 바람이 불면 풍력 터빈이 돌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송전 및 배선망을 통해 우리가 쓰게 됩니다. 수력 발전은 물의 수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주로 댐에서 사용되고, 물의 상류에 있는 물을 하루에 흘려보낼 때 거센 물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물살이 터빈을 돌리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실험 설계는 풍력 발전기, 압전소사, 태양열판을 구매하고 각각 5분씩 전압을 측정해 최대 전압과 평균 전압은 뭐가 높은지 찾는 것입니다. 가설은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중 수력 발전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가 세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험입니다. 실험 준비물, 실험할 때 풍력 발전기 제작, 풍력, 수력, 압전, 태양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험 준비물입니다. 풍력 발전기, 선풍기, 핸드폰, 멀티테스터기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제작할 때는 미니 터빈 상부판, 하부판, 원형 밑판 등등이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실험할 때는 선풍기와 풍력 발전기에다가 멀티테스터기를 연결해서 전압을 측정하고 뒤에 있는 노트북으로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력 발전기를 따로 구비해두지 않아 욕조에서 샤워기 헤드를 빼서 이것을 풍력 발전기에다가 쏴서,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멀티테스터기로 연결해 전압을 측정하였습니다. 압전소자 태양열 실험은 첫 번째 압전소자는 태양광판을 5분 동안
충전시키고 전압을 알아보았고 태양광파는 헬빛을 직류 전기로 바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그리고 태양열은 앞전소자를 5분 반대로 됐네요. 앞전소자를 5분 동안 충전을 해서 전압을 알아보았고 여기서 앞전소자는 힘을 가함으로써 전압을 발생시켜 충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 후입니다. 결과와 결론 제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력 발전과 수력 발전 실험 결과입니다. 풍력 발전에서는 최대 1.961V, 평균 역시 풍력 발전이 더 높게 나왔고 수력 발전은 최대 1.808V, 평균 역시 풍력 발전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평상시에 쓰인다고 할 때 바람이 잘 불지 않아 풍력 발전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수도꼭지 안에 소형 수력 발전기를 넣는다면 풍력 발전기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생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 나온 결론은 풍력 발전이 더 효율적이고 이에 대한 재원은 전류도 전지에 충전시켜 측정해보고 싶고 진짜 수력 발전기로도 측정하여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가정용 자가 발전기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수가 한 실험입니다. 전압소자에서는 1.45V를 생산했고 태양열에서는 약 21W가 생산되었고 알아본 결과 태양열의 약 10% 충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태양열판을 더 오래 실험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달받은 정보로는 비교가 불가했습니다. 태양열에서는 와트를 측정했고 전압소자에서는 볼트를 측정했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했습니다. 이 실험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실험을 하면서 즐거웠지만 솔직히 후회가 더 많았습니다. 풍력 발전과 수력 발전 모두 같은 터빈을 쓴다고 해서 풍력 발전기 하나만 구비해둔 것도 후회가 되고 또 민수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 의견을 좀 더 표현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러한 실험을 할 때에는 좀 더 자세히 조사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팀원과 함께 더 소통하고 제 의견을 더 표출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종수 학생과 김민수 학생에게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김영민 학생. 그 풍력 발전이랑 수력 발전이랑 태양열 발전이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때 그 측정한 게 볼트여서 그러니까 그 전압을 가지고 측정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처음에 실험을 설계를 할 때는 같은 단위를 사용해서 전기의 생산량을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에 따라서 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측정하는 단위가 달라지면서 이 실험을 비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다른 학생들 혹시 질의응답할 친구들 있나요? 제가 한마디 하자면, 우리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러저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아쉽다라고 소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처음 모습을 되게 기억을 하는데, 뭔가 연구 계획서를 발표를 할 때 엄청 의욕에 넘쳐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려면 일단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알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공부입니다. 좀 더 과학 지식을 많이 알수록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단서가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과학 시간에 혹은 뭐 따로 더 공부를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생님도 한마디 하자면, 이제 종수랑 민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의욕에 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실험이 뜻대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이것저것 요구를 하면서 그 실험에 대해서 책임지고 끝까지 이렇게 끌고 나가려는 모습이 정말 정말 칭찬해주고 싶었고요. 또 이제 민수를 언급을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떤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다른 친구들도. 이제 그런 친구들도 아마 지금 이 발표 자리에서 다른 팀원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조금 더 내가 더 열심히 참여할 걸이라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조차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갔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도 이렇게 발표회가 잘 끝나게 된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다들 2단계 하느라고 고생했고 주말마다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한 친구들에게 정말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